살다가 나중에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키울까요? 자기가 양육받은 그대로 키우게 됩니다. 너무 절망이죠? 그러면 웃다가 웃기고 따뜻한 채널에서 절망을 가득 안겨드리고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죠 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희망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애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안전애착 하나, 또 불안정애착 3가지, 즉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돈애착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애착은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준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된 거고요. 아기가 자유롭게 노는 걸 충분히 허용해 준 겁니다. 공감도 잘해주고 스킨십도 충분히 해주고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친숙하지 않은 성인하고 쉽게 놀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갔다 왔을 때 안도감을 느끼면서 엄마를 반기고 편안히 다시 놀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안전의 애착이 성인이 되면 주변 환경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요. 자존감도 높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따뜻하고 리더십 있고 사회적 기술, 사교성 뭐 이런 것도 더 좋습니다. 또 누구랑 갈등이 있어도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고요. 좀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줄 압니다. 연애할 때도 좀 안정적인 깊이 있게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빡치죠?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안 키운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난 이미 컸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안전애착으로 자란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완벽하게 애착을 형성하는 부모 자식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피애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이들은 어릴 때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둔감하고 좀 느린 편이었어요. 밥도 늦게 주고 똥 싸서 우는데도 잘 모르고 졸려서 우는데도 자기 귀찮으니까 좀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마 본인이 바쁘거나 힘들거나 하니까 아기를 좀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키운 거죠. 애가 막 울면 울었어 하고 달래주는 게 아니라 왜 울어? 그만 좀 해. 이러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울거나 말거나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아니면 다른 방에 좀 가서 귀마개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킨십이 별로 없었다. 별로 안아주지 않았고 사랑을 이렇게 막 표현해주는 게 비교적 좀 적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웠을 때 아기는 엄마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밖을 나가도 다시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엄청 불안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심장박동수가 막 올라가는데 겉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다가가도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회피형 애착이 성인이 되었을 때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강박성 성격장애나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하지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좀 차갑고 적대적입니다. 남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방어적이고, 그리고 아동기 때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되게 잘 키웠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기도 해요. 또 연애하는 스타일도 좀 진지하거나 뭐 깊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엔조이, 쾌락적인 연애, 좀 말이 그렇네. 쾌락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가벼운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이나 뭐 지지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엄청 관계를 맺고 싶은데 거절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애착 유형, 저항 애착, 양가적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회피 애착보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엄마들은 아기의 요구에 둔감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무감각했다. 부모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기를 막 예뻐했다가 어느 날은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막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아기는 양육자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게 돼요. 좋은데 싫어, 싫은데 또 좋아. 이렇게 키웠을 때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극심한 불안을 나타내는데요.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또 화를 내요. 울고 보챕니다. 이 아기들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마한테 막 집착을 합니다. 절대 안 떨어지려 그래. 근데 엄마가 좋아서 집착하는 게 아니고 못 믿어서 집착적으로 붙어가지고 안심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성인이 되면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쉽게 불안정해지고 당황하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대인관계도 쉽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좀 굉장히 의존적이고 집착하고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해요. 아까 회피성은 자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남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항애착은 자기나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런 유형이 커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혼돈애착, 혼미애착, 혼란된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기들은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양육자가 상실, 트라우마, 정신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 있고요. 우울증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모에게서 이런 혼돈애착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양육을 했어요. 애를 이렇게 키운 경우에 아기는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 부동자세로 이렇게 얼어 있어요. 이 아기들은 커서 타인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렇게 우상화, 이상화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로 완전 무가치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요. 그러다가 타인도 갑자기 확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혼돈애착은 경계선 성격장애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저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어릴 때는 이러한 양육자와의 관계가 그저 관계로만 그냥 있는 건데 크면서는 점점 그게 정신적 표상, 내적 세계로 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아, 인생은 이런 거고 타인이란 이런 거야 하는 어떤 상징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키울까요? 자기가 양육받은 그대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이 대물림 됩니다. 와, 절망. 너무 절망이죠. 그러면 웃다가 웃기고 따뜻한 채널에서 절망을 가득 안겨드리고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죠 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희망을 말씀드릴게요. 이 절망적인 대물림을요, 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시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물론 아기 때부터 안정적인 사랑만큼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깊이 있고 좋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이 생기면 애착 손상이 조금씩 회복돼요. 애착은 생후 1년 동안이 가장 중요하지만 전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깊은 애착 관계를 맺는다는 건 넌 나고 난 너야 막 이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거야. 미분화잖아. 영상 참고하세요. 이 바운더리가 없는 거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면서 애착 관계 깊게 맺을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갖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할 때 아우 불안해 짜증나. 요거는 1차적인 인지예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한 발 더 떨어져서 왜 불안하지? 이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메타인지를 가질까요? 지금처럼 이런 거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구독, 그리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에게 좀 적용시켜서 나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부모도 다 대물림 된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내가 좀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스스로를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 지금이라도 날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행복할 수 있게 하나씩 바꿔보자. 혹은 내 자식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게 좀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그런 부모가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인지하고 성찰하는 메타인지를 갖는다면 대물림 끊을 수 있고요. 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애착 손상이 아주 심각했을수록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애착을 다시 상담사하고 만들고 또 상담사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불안정 애착이었어도 커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대물림 한번 끊어봅시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괜찮아요. 웃기는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